네, 월드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메시. 자,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이 쏠려 있었던 축구의 신, The GOAT.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의 행선지가 드디어 정해졌다는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에스파뇰, 아니요, 바로 아메리카, 미국입니다.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 MLS 인터 마이애미 행으로 확정됐다고 영국 BBC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메시도 스페인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인정했는데요. 미국 플로리다주를 연고로 하는 마이애미 구단은 잉글랜드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이 구단주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일정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21일에 메시의 데뷔전을 치를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예상된 결과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프로 선수라면 그 돈을 안 벌 수는 없잖아요. 연봉, 사우디가 엄청나게 부르고 있었는데 미국은 그보다 적게 부른 거 아닙니까? 네, 애초에는 이 사우디 행이 유력한 듯 했습니다. 네. 사우디 알힐랄이 무려 연봉 5,700억 원을 제시했다는 지금 보도가 있었거든요. 연에 일주일에 5,700억? 100억씩 네, 받겠네. 5,700억. 지난 4월에는 사우디 관광청 홍보 영상까지 이렇게 찍으면서 가능성 더욱 커지는 데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은 미국 행이었던 거죠. 미국 메이저리그 축구를 후원하는 거대 다국적 기업 두 곳이 메시를 지원하기로 했다는데요. 애플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로 올 시즌부터 10년간 메이저리그 사커 중계를 맡게 되는데 수익의 일부를 메시에게 제공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후원사죠. 아디다스 역시 메이저리그 사커를 통해 나온 수익을 메시와 공유하는 안을 따져봤다고 합니다. 광고 수익들과 합치면 가히 천문학적인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르네요. 그렇죠. BBC는 대형 브랜드와 계약, 이 라이프 스타일 등 축구가 아닌 다른 이유로 메시가 마이애미에게 유혹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메시는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에 36년 만에 우승을 안기면서 축구의 칭호를 얻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리그 32경기에 출전해서 16골, 16어시스트. 그러니까 메시의 나이 35세를 생각하면 대단한 기록을 또 세웠죠. 진짜 거의 근데 매 경기 뭔가를 한 거네요. 예. 네. 메시 스페인에서 오래 뛰었는데 이제 미국까지 가서 가는 모습 기대되는데 메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가 좋아하는 축구 스타 한 명 네. 또 이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메시가 거둬찬 사우디 행 사실 카림 벤제마가 약간 주웠어요. 저 좋아합니다. 벤제마. 벤제마. 레알 자, 마드리드에서 뛰던. 그렇죠. 발롱도르도 받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알이티하드는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벤제마와 계약한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 벤제마가 구단 유니폼 들고 있는 사진 이렇게 공개했고요. 자세한 계약 조건 밝히진 않았지만은 외신들은 2년간 4억 유로, 우리 돈 약 5,500억 원을 조건을 제시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100억씩 받는 거예요. 네, 사우디만 가면 5천억이 넘는 것 같아요. 와.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부러워서요, 지금.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 영상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뻘건 지금 화산이 터진 거예요. 화산이요? 화산이 터진 겁니다. 용암이 곳곳에서 끓어오르고요. 지금 흐르는 모습 보면 진짜 지옥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미국 하와이인데요. 하와이에서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현지 시간 7일 하와이의 활화산인 킬라우에아 화산이 분화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산 관측소는 7일 새벽 4시 44분쯤 이 화산 정상부에서 폭발이 시작됐고 경계 수준을 주의에서 경보로 항공 기상 코드를 황색에서 적색으로 높였습니다. 와, 저 용암이 지금 장난 아닌데 인명 피해는 없었나요? 네, 인명 피해 소식은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화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황이 공기 중에 퍼지거나 그러면 이 인체나 가축, 농작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아직 안심할 때는 또 아닙니다. 예. 킬라우에아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인데요. 2019년에는 대규모 분화와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서 수백 채의 주택과 건물이 파손되는 피해를 낸 바 있습니다. 자, 한편 인도네시아 자바 남쪽 해상에서는 현지 시간 8일 오전 0시 4분쯤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지구 곳곳에서 이렇게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서 카호우카 댐이 파괴된 이후에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동물들도 삶의 터전을 잃는 등 큰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네. 자, 비버 한 마리가 무릉덩이로 변한 우크라이나 헤르손 거리를 지금 배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안톤 게라센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고문이 직접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모습인데요. 자, 이와 함께 이 동물들도 러시아가 일으킨 환경적 재앙의 피해자라고 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댐을 폭파시킨 게 누군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생태계 재앙이 현실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심지어 마을의 한 동물원에서는 동물들이 통째로 수장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숭이, 당나귀, 조랑말 등을 포함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동물들 300마리 정도가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댐 파괴로 인한 범람으로 약 4만 2천 명의 피해를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때 12m 높이까지 침수했던 도심 수위는 차츰 낮아지고 있지만 당분간 하류 지역에 사람이 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물들도 뭐 마찬가지겠죠. 게다가 댐 폭발로 이 150톤에 달하는 수력 발전소 엔진 오일이 이 강에 스며들면서 수십 년간 환경 오염이 이어질 거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 댐 폭발로 전 세계 식량난에 영향 줄 거다, 식량난 심해질 거다라는 그 뉴스 전해드렸었잖아요. 예. 세계적으로 아주 위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곳에 서식하던 이 동식물군이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최소 수년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서 보죠. 예. 자, 이번 소식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남성의 머리, 어깨 아주 지금 벌천지예요. 어머. 차력산지, 긴 혈전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 남성의 정체 양봉가입니다. 지금 저게 다 살아있는 벌이잖아요. 예. 쏘이면 어떡해요. 아프겠다. 뭐 쏘이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아프겠죠? 네. 양봉가라고 뭐 벌의 무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아찔한 도전에 나선 이유 바로 이 시드르 꿀을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시드르 꿀. 시드르 꿀? 네. 꿀 이름이 시드르라는 거죠? 네, 사실 저는 맞아요. 늘 흔히 먹는 게 아카시아 꿀, 네. 그리고 밤꿀 정도는 먹어봤던 것 같은데 그렇죠. 시드르 꿀은 이런 건 마누카꿀 이런 거 그런 게 들어봤어요. 있어요? 네네. 시드르 꿀은 진짜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죠. 저도 처음 들었는데 시드르 꿀은 예멘 동부가 원산지인 이 명품 꿀이라고 야, 그래요. 명품이에요. 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른바 액체 금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품질도 뛰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데 안타깝게 지금 판로가 꽉 막혀 있다고 합니다. 뭐야? 왜요? 왜 좋은 꿀인데 왜 막혔어요? 이게 또 예멘의 내전 때문입니다. 양봉업자가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치열한 전선을 이 벌통을 짊어지고 넘나들면서 기껏 꿀을 채취한다고 해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꿀을 진짜 목숨 걸고 얻는 이 꿀인데 네. 이거 팔 수도 없으면 진짜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래서 시드르 꿀을 일컬어 예멘의 혹독함 속에서 생산되는 인내의 상징이라고도 합니다. 모쪼록 내전이 종식돼야 이 예멘에도 꿀처럼 달달한 날들이 찾아올 텐데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인데 한번 좀 먹어보고 싶긴 합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